1999년 8월 22일 멕시코의 소타노 델 동굴. 무려 230m가 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거대한 동굴은 전 세계 동굴 탐험가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미지의 공간이다. 이날 6명의 탐험가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26살의 크리스티, 미겔, 메디나, 산체스, 세르히오, 그리고 알프레도까지. 이들에게 그날의 탐험은 그들이 지금껏 해왔던 수많은 도전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 10시 반을 지나던 순간 그중 한 명은 다시는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 늦은 오후, 일행은 동굴 주변의 산 초입에 도착한다. 거기서부터는 차로 걸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에 약 2시간을 걸어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 동굴 입구 주변은 느슨한 암석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상태로는 하강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들은 임시로 암석을 치우고 밧줄을 설치한 뒤 수직 하강 준비를 마친다. 탐험에 나서게 된 건 크리스티, 미겔, 메디나, 그리고 산체스, 알프레도와 세르이오는 지상에서 장비를 체크하며 대기하기로 한다. 그들은 한 명씩 줄을 타고 날카로운 바위를 밟으며 어둠이 가득한 지하 세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이들은 목표했던 지하 55m 지점에 무사히 도달했고 각자 동굴 안을 둘러보며 관찰하고 메모를 남기기도 하며 서로 흥분된 감정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동굴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말이다. 밤이 되자 이들은 지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시작한다. 그들 중 크리스티와 미겔이 먼저 상승하기로 한다. 그 시각 동굴 안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상태에서 크리스티와 미겔은 로프에 몸을 실는다. 가슴끈을 조이고 등줄기엔 하네스를 밀착시킨 채 조심스레 로프를 잡고 위로 오른다. 그렇게 팽팽한 로프에 의지한 채 한 발씩 높이를 올릴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 가쁘게 숨이 차오르고 팔다리의 근육이 아파왔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면 무사히 지상에 닿을 수 있었기에 크리스티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말없이 올라간다. 지상에서 남은 구간은 약 40m. 손엔 땀이 차고 어깨는 이미 뻐근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작고 날카로운 균열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에 크리스티와 미겔이 순간 손을 멈춘다. 마치 무언가가 부셔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 둘은 얼어붙은 채 귀를 기울이려 애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위에서 들려온 크리스티의 끔찍한 비명을 들은 미겔은 상황을 파악하려 헤드라이트를 이리저리 비춰가며 그녀를 살핀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약 10초 전 소름 끼치는 균열 소리가 들려온 직후 동굴 입구 가장자리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린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바위 더미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무작위로 떨어진 바위 더미가 크리스티의 머리와 어깨, 허리에 직격으로 떨어지고 그녀의 척추가 부러지며 다리가 마비된다. 그녀는 밧줄에 매달린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녀를 잠식한다. 사고 순간 그 아래에 있던 미겔은 벽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오르는 중이었기에 기적처럼 바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겔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사에 충격을 받고 만다. 그리고 그 시각 갱도 아래에 남아있던 메디나와 산체스는 천둥처럼 울리는 낙석 소리에 공포에 휩싸인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바위들이 떨어지며 그곳의 출구를 막아버리고 만다. 한편 미겔은 정신을 가다듬고 크리스티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위치까지 올라간다. 크리스티는 흐릿한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리가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미겔의 목소리를 힘겹게 듣는다. 미겔은 괜찮다는 말과 함께 그녀를 안심시키고 아래에 갇힌 일행들에게는 큰 소리로 말을 하며 대략적인 상황을 알린다. 문제는 크리스티의 상태였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였는데 미겔이 그녀를 데리고 함께 위로 올라가기엔 크리스티를 인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언제 또 낙석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위에 있는 일행 둘과 합류해 그녀를 구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미겔은 크리스티를 안심시키며 그녀를 지나쳐 지상으로 올라간다. 밤 11시 30분경 지상에 도착한 그는 2명의 일행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곧바로 남은 장비로 임시 구조 장비를 설치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도르래도 없고 기계식 보조 장비도 없었다.
게다가 입구 근처에 남아있는 낙석을 제거해야만 크리스티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2차적으로 낙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비를 설치하고 남아있는 낙석을 제거한 뒤 그녀의 몸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일까지 약 3시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새벽 2시 30분 일행은 마침내 크리스티를 입구에서 4m 아래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성공한다. 그 지점에서 미겔은 다시 내려가 그녀를 끌어올리려 한다. 미겔이 천천히 내려가 그녀를 확인한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수시간 동안 밧줄에 매달린 채 몸 안에선 출혈과 쇼크가 진행됐고 장시간 매달려 발생하는 순환 장애인 하네스 증후군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미겔은 충격을 받은 채 그녀의 시신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지친 몸과 불안정한 바위 그리고 장비의 부족이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절망한 세르히오는 차량까지 다시 돌아가 구조 요청을 하기로 한다. 그는 그렇게 크리스티의 시신을 뒤로 하고 2시간 넘는 험난한 산길을 걸어 구조 요청을 하게 된다. 아침이 되어서야 구조대가 도착한다. 그동안 동굴 아래에 갇혀있던 메디나와 산체스는 음식도 물도 없이 13시간 넘게 갇힌 채로 버텨야 했다. 오전 11시 구조 작업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입구 주변에 남아있는 낙석을 제거하고 크리스티의 시신을 로프로 끌어올린다. 그 사이 아래에 있던 두 사람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극도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구조대는 갱도 55m 지점에 붕괴 구간에 도달한다. 그곳에 낙석을 제거한 뒤 메디나와 산체스에게 음식과 물을 전달한다. 오후 5시 마침내 메디나와 산체스는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친구를 잃은 현실은 그 누구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크리스티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바위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일로 미겔은 크리스티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만약 크리스티를 로프에 그대로 두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아래로 내려가 구조를 기다렸다면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가 부상 이후 갱도 아래로 내려가 기다렸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녀의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했고 그 깊은 산 속에서 의료진이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크리스티를 데리고 내려갔다 해도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고 언제 다시 낙석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도박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겔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크리스티를 떠올리며 한동안 괴로움에 빠졌다고 한다. 그날의 탐험으로 인해 한 명의 탐험가가 살아서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이 일은 여러 사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남은 것이다.